기상청은 성층권까지 올라가 각종 기상 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라디오 존대를 2015년까지 친환경 소재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2월 말에서 3월 초를 앞두고 어린이집이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휴원하거나 운영시간 단축을 강요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고용부는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건설 현장 650곳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시설이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방사선 작업장 종사자들은 사업주가 아니라 국가 주관의 기본 안전교육을 일정 시간 받아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이프뉴스 정소담입니다. 기상청은 성층권까지 올라가 각종 기상 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라디오 존대를 2015년까지 친환경 소재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존대는 기구에 센서를 매달아 상승시키면서 고도별로 기압, 기온, 습도, 풍향, 풍속을 관측하고 지상으로 자료를 전송하는 장치인데 라디오 존대가 성층권 중간인 고도 35km까지 올라가면 낮은 기압과 기온 때문에 위에 달려있는 고무풍선이 얼어터지면서 지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루에 우리나라는 기상청과 공군을 합해 18개, 전 세계로 따지면 1000개 이상의 라디오 존대가 쏘아 올려지는데 지상에 떨어진 라디오 존대와 풍선 조각은 대부분 수거되지 않아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라디오 존대를 고도별로 상승시켜 관측하는 비양 작업도 자동화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3년 동안 39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상에 떨어진 뒤 짧은 시간에 분해되게 하는 방법 등으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며 현재 전 세계에서 친환경 라디오 존대가 상용화된 사례는 없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부모의 동의 없이 봄방학 등을 이유로 휴원하는 어린이집은 운영정지나 폐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2월 말에서 3월 초를 앞두고 어린이집이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휴원하거나 운영시간 단축을 강요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어린이집이 교사와의 근무 계약이나 방학 등의 이유를 들어 부모 수요조사도 없이 휴원하는 경우 1차 위반에는 운영정지 1년,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하루 1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발생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휴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유아 보호자의 동의를 받거나 여름철 휴가기관의 수요조사를 거쳐 교사 대 아동 비율이나 운영시간을 달리할 수는 있고 이 경우에도 맞벌이 부모 등의 보육 수요가 있다면 당번 교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건설 현장 650곳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독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장 가운데 주상복합, 공장, 상가,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장 등 취약 건설 현장과 굴착공사, 대형 교량 또는 터널 공사, 타워크레인 다수 사용 현장 등 재해 발생 위험이 큰 곳 등이고 집안 및 토사 붕괴 위험이 큰 터파기 공사장도 포함됩니다. 고용부는 안전시설이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며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도 집중 점검해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게는 5만 원에서 1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방사선 작업장 종사자들은 사업주가 아니라 국가 주관의 기본 안전교육을 일정 시간 받아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전국 방사선 작업장에 대한 불시 점검을 확대하고 행정처벌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나 종사자의 안전의식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종사자 안전교육을 국가가 주관하는 법정 기본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게 됩니다. 기존에도 사업주는 신규 종사자의 경우 20시간, 매년 6시간의 방사선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었지만 교육 결과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일반 방사선 취급 분야의 경우 신규 8시간, 매년 3시간, 방사선 투과 검사는 신규 12시간, 매년 5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을 하는 사업장 근로자는 이르면 5월부터 한 달에 최대 120만 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사를 거쳐 실제 지원 대상 사업장과 근로자가 선정되면 이르면 5월부터 지원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무급휴업, 휴직을 실시하면 정부가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50%를 하루 4만 원 한도에서 최대 180일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급휴업, 휴직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수당의 3분의 1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했지만 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휴업, 휴직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최대 6개월간 720만 원의 생계비를 보장받게 되는 셈이라며 저소득층 근로자의 생계 안정 등 사회 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하는 이 제도에 고용부는 84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 3천여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르면 4월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2,800원으로 오르고 택시에 운전석 칸막이가 설치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4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종합대책안을 보면 택시 기본요금은 올해 2,800원으로 올린 뒤 2018년 4,100원, 2023년 5,100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25만 대의 택시 중 5만 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보고 2018년까지 23만 대, 2023년까지 20만 대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요금을 올리고 차량 공급을 줄여나가면서 150만 원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 월소득을 2018년 200만 원, 2023년 250만 원으로 인상시킬 방침입니다. 또 택시도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운전석에 보호격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는데 보호격벽은 술 취한 승객들의 폭행으로부터 택시기사를 지켜주고 승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기사의 범죄 행위를 막는 기능도 합니다. 보호격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배 가격을 인상할 때가 됐다고 밝히면서 담배 가격 인상 효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담배 가격 인상으로 세수 중대와 흡연율 감소, 그에 따른 추가 보건재정 확충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의 담배 가격과 건강증진 연구에 따르면 2000년 1223원이었던 평균 담배 가격은 2001년 1453원, 2002년 1724원으로 올랐습니다. 당시 담배 판매량은 줄어들었지만 가격 인상으로 전년 대비 세수는 2001년 1737억 원, 2002년 874억 원 늘었습니다. 연구진은 향후 10년간 가격 인상을 통한 세수 확충의 여지는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담배값 인상은 흡연율 감소 효과도 있는데 정부에 따르면 국내 담배 가격을 10% 인상할 경우 가구당 담배 수요는 7%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과 2002년 사이에 국내에서 담배 가격 인상이 이루어졌을 때 담배 수요도가 각각 6.5%, 7% 감소했습니다. 해외 선진국에서 담배 가격을 10% 인상했을 때 담배 소비가 4% 감소했고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담배 소비가 8%가량 떨어졌다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담배 가격을 매년 500원 인상할 경우 10년 후 흡연율은 39.2%로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금융결제원이 인터넷 뱅킹 등을 사용하는 사용자 1,700만 명에게
신종 피싱의 위험을 경고하는 긴급공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악성 코드로 인한 인증서 유추 관련 주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으로 발송된 이 이메일은 악성 코드로 인증서를 탈취하는 신종 피싱 수법에 주의하고 의심스러운 사이트를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금결원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신종 피싱으로 사용자들의 공인인증서가 대량으로 유출됐기 때문인데 이번 사례는 사용자들이 악성 코드 감염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금결원은 이달 초 피싱 사이트의 로그를 분석하다가 악성 코드로 감염된 공인인증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유출된 인증서는 약 700여 개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인증서는 461개로 이 인증서는 즉시 폐기됐습니다. 금결원 관계자는 이 사건으로 예금이 빠져나가지는 않았지만 같은 수법에 의한 피해자가 더 생길 우려가 있어 긴급 공지를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85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남한산성, 연인산, 수리산 등 3개 도립공원의 생태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60에서 80년생 우량소나무 12,300그루의 보존 및 생육환경 개선에 나서고 탐방로 5개 코스 72km를 정비합니다. 도는 지난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남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종 등재 여부는 세계유산위원회의 현장 실사 등을 거쳐 내년 6월 판가름 나게 됩니다. 연인산 도립공원은 용추 계곡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고 수리산 도립공원은 매쟁이 꼴을 매입해 생태계 보전에 나섭니다. 도는 또 부천 송내, 안산 박달, 군포 초막골, 하남 덕풍 등 도시공원 4곳 72만 3천 제곱미터를 조성하고 자투리탕의 쌈지공원 62개를 만드는 등 녹색공간 확충에 225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울릉도, 독도와 제주도가 국내 최초 국가지질공원으로 공식 인증됩니다. 지질공원은 희귀하고 교육가치가 높은 지질명소를 보존해 교육과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하며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울릉도, 독도와 제주도 국가지질공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인증됐습니다. 환경부는 지질공원 운영 지방자치단체와 인증준비 지자체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지질공원 워크숍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20일부터 3일간 개최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국가지질공원 사무국이 설치된 서울 공덕동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사무실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사무국은 국가지질공원만 운영, 신규 인증 등 지원 업무, 세계지질공원 인증 과정 등에서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질명소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해 지질유산도 잘 보전하고 이를 교육, 관광사업 등에 활용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셀프앤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앤포커스의 이은지입니다. 간염이란 말 그대로 간에 염증이 발생한 건데요. 지속적인 간염 예방 홍보로 인해 A형이나 B형 간염은 환자 수가 감소했지만 이렇다 할 예방 백신이 없는 C형 간염의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이프앤포커스에서는 C형 간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C형 간염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신체의 면역 반응으로 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 등의 체액에 의해서 감염됩니다. 성적인 접촉이나 수혈, 혈액을 이용한 의약품, 오염된 주사기의 재사용, 소독되지 않은 침의 사용, 피어싱, 문신을 새기는 과정 등에서 감염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로를 통해 C형 간염 바이러스가 혈액 내로 침입한 후에 바이러스는 주로 간세포 내에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세포에 감염된 이들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이로 인해 세포들이 파괴되면서 간에 염증이 생깁니다. 쉽게 피로해질 수 있으며 입맛이 없어지고 구역, 구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육통 및 미열이 발생할 수 있고 소변의 색깔이 진해질 수 있고 심한 경우 피부나 눈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주 치명적인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C형 간염은 B형 간염과 달리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액을 통해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주사기는 반드시 일회용을 사용해야 하고 성적 접촉 시에는 콘돔을 사용합니다. 침을 맞거나 문신과 피어싱을 할 때에도 반드시 소독된 도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외에 면도기, 칫솔, 손톱깎이 등 혈액에 오염될 수 있는 모든 물건이 간염을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C형 간염은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가 감염된 줄 모르고 병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C형 간염은 아직까지 효과적인 예방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함으로써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